자, 그럼 오늘 관점을 요약해 볼게요. 현재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 숏 포지션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17일 고가를 경신하며 손절칠 예정이고 그 손절폭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오늘의 관점을 말씀드리기 앞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일단 지난 관점은 간단했는데요. 65.6K에서 63.6K 부근 저항을 막고 하락, 그리고 이 정확한 저항 가격은 텔레그램에 공유했습니다. 이 가격을 차트에 그려볼게요. 이 노란색 선들이 저항 가격이고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해당 가격대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복귀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선은 제가 일주일 전에 공유했던 곡선인데요. 당시 관점은 최상단 에서 숏을 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스트를 한 이후 약 2K가량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진 관점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오늘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1선, 이 노란색 121선을 꼬리로는 넘겼지만 종가로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았고 해당 고가를 돌파하거나 121선을 종가로 돌파한 경우 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테스팅해 볼게요. 첫 번째 121선 테스트, 종가로 이평선을 넘지 못했고 고가도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격 조정. 하지만 세 번째 테스트에서 직전 고가도 경신했고 종가도 이평선을 넘겼습니다. 이후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 지금 이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이평선 테스트, 종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틀 뒤 테스트에선 직전 고가를 경신했고 종가로 이평선을 넘었죠. 이후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 첫 번째 이평선 테스트, 종가로 이평선을 넘지 못했고 이후 두 번째 테스트도 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큰 가격 조정. 첫 번째 이평선 테스트, 종가로 이평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테스트에서 첫 번째 테스트 캔들의 고가를 경신했고 이평선도 종가로 돌파했습니다. 이후 121선에서 지지받고 상승. 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야기가 간단해졌죠. 현재 저희는 숏 포지션을 홀드 중이고 첫 번째 테스트 캔들의 고가가 경신되면 빠르게 손절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돌파 이후 이평선에서 지지받을 때 큰 상승 모멘텀을 먹을 수 있죠. 반대로 이 흰색 고가를 경신하지 못한다면 더 크게 빠질 여력이 있으니 계속 홀드하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희는 지난 관점을 통해서 숏 포지션을 홀드 중이고 첫 번째 테스트 캔들의 고가가 깨지면 빠르게 손절치면 됩니다. 왜냐면 더 올라갈 거니까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입은 손실은 이평선까지 눌릴 때 잡은 롱으로 멘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대로 숏 포지션을 끌고 가면 되고요. 자, 다음 근거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5일선과 21선을 볼 건데요. 보통 강한 추세는 5일선을 타고 흐르고 상승의 모멘텀이 약해지면 21선까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짧게 백테스팅 해볼게요. 5일선을 타고 강한 상승, 이후 종가로 뚫리고 21선까지 왔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강한 상승 추세, 종가로 5일선이 뚫렸습니다. 21선에서 크게 반등, 5일선을 타고 흐르는 강한 상승 추세, 종가로 5일선이 뚫리고 21선까지 왔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강한 상승 추세, 5일선이 종가로 뚫리고 21선까지 왔습니다. 5일선을 타는 강한 상승 추세, 5일선이 뚫리고 21선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 상승 추세도 5일선을 타고 올랐고 오늘도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일봉이 5일선 밑에서 마감할 경우 21선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단기선. 비트는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을 때 계속해서 가파른 추세선을 만들며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따라 붙지 못하게 상승해야 될 추세가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 한 추세가 깨지면 여러 단기선이 같이 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3월달 차트고요. 점점 더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을 만들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이 약해지면 순서대로 추세선을 부수며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하루 이틀 내로 다시 한번 큰 상승 추세가 터져 나온다면 더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만약 이 횡보가 계속될 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기선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이버전스. 현재 깔끔한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고가는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죠. 캔들의 고가는 올라갔고 같은 기간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해당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더 깊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엔벨로프. 이 엔벨로프는 옛날부터 설명했으니까 다들 잘 아시죠? 이평선의 밴드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엔벨로프는 종가로 상방 돌파하면 이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 반대편까지 가는 특징이 있고요. 자, 백테스팅 해볼게요. 종가로 엔벨로프 상단을 찢었습니다. 이후 더 높은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엔벨로프 위에서 종가 마감, 더 높은 고가를 만들었죠. 엔벨로프 상단 위에서 마감하고 이보다 높은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엔벨로프 상단을 고가로 넘기고 이후 더 높은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위에서 마감했죠. 이후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엔벨로프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이하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반대편까지 하락, 엔벨로프 위에서 마감, 더 높은 고가, 다시 한번 엔벨로프 위에서 마감, 더 높은 고가, 더 이상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엔벨로프 안에서 마감했습니다. 채널 하단까지 하락. 자, 현재 시점을 볼게요. 현재는 엔벨로프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종가를 위에서 마감하지 않는다면 채널 반대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빠르게 말아올리지 못하고 채널 반대편까지 하락했습니다. 여섯 번째 테더 도미넌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저항받던 매물대가 있었고 돌파한 이후엔 지지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하면서 해당 매물대를 테스트했고 지난 영상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죠. 바로 지지받고 반등하거나 트랩을 만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모양새로 봤을 땐 후자에 가까운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트랩을 만든 뒤 강하게 상승하는 그림이죠. 테더 도미넌스가 강하게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채널. 앞선 5월달 프랙탈과 현재 프랙탈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트랩을 만든 뒤 반등, 트랩을 만든 뒤 반등, 중단선을 종가로 돌파하고 중단선을 종가로 돌파하고 이후 조정받으며 중단선에서 지지받고 상승, 이후 중단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간다면 이렇게 비슷한 기간의 프랙탈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널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아예 채널 상단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CME 갭.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갭이 있습니다. 만약 비트의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면 차라리 지금 채우고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더 올라간 다음에 채우면 이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별로 차이 안 날 때 빠르게 채우고 상승하는 그림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자, 오늘 근거를 빠르게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121선. 현재 저희는 쇼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어제 고가를 경신하면 손절치면 됩니다. 두 번째 5일선과 21선. 강한 상승 추세는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5일선이 깨지면 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단기선. 비트가 진짜 강한 추세를 만들 땐 더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을 만들면서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전부 깨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버전스. 아주 딱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여섯 번째 엔벨로프. 엔벨로프를 종가로 뚫고 마감하면 이후 더 큰 고가를 만들었고 상단에서 저항받고 내려가면 엔벨로프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곱 번째 테더 도미넌스. 계속해서 저항받던 매물대가 있고 뚫은 이후엔 지지받았습니다. 현재는 트랩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면 비트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채널. 최근 캔들 추세는 앞선 5월달 캔들 추세와 유사하고 가까운 기간의 프랙탈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널 상단까지 상승하는 게 아닌 그냥 하락하거나 반대로 추세선을 강하게 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E 갭. 더 크게 상승해서 낙폭이 커지느니 지금 가까울 때 채우고 크게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을 요약해 볼게요. 현재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고 쇼 포지션을 홀드하고 있습니다. 17일 고가를 경신하면 손절칠 예정이고 그 손절폭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17일 고가를 경신하고 121선까지 종가로 돌파한다면 그때 따라 붙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림을 보는 게 맞겠죠. 자, 세 줄 요약. 쇼 포지션 보유 중이고 하락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점을 돌파하면 빠르게 롱 포지션 매수. 이 정확한 쇼 포지션 익절 가격 그리고 새로운 저항 가격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